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독립인 두 확률변수 x1, x2에 대해 그래서 x1, x2가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x1이요 포화성 분포란데요. 포화성 분포는 p를 썼고 m1 했는데 여기서 m은 평균이래요. 그래서 평균입니다. 이게 그 x2는 또 포화성 분포라는데 평균이 m2래요. 자, 이때 x1 더하기 x2는 무슨 분포를 하나 하는 거 하고 괄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1이 1시간 동안 전화 수신 횟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2가 30분 동안 전화 수신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1 더하기 x2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1시간 동안의 전화 횟수 수신 더하기 30분 동안의 전화 횟수 수신이니까 1시간 30분 동안의 전화 수신 횟수로 하면 되겠죠? 그럼 요 m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 m에 관련된 부분부터 1시간 동안 평균 10회 수신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평균 몇 회 올까요? 5회 올 거고요. 1시간 반 동안 평균 몇 회 올까요? 1시간에 10회고 30분에 5회니까 1시간 반 동안은 평균 15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 더하기 5 해서 15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여기를 하면 M1, M2라 여기는 뭐가 되냐면 M1 더하기 M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르냐인데 이건 증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제를 갖고 대충 감을 잡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도착하는 환자 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데 분당 3명이 온대요. 그럼 분당 3명 오고 이제 포화성 분포를 따르겠죠. 만약에 시간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분당 3명이 온다면 시간당으로는 몇 명이 올까요? 하면 3 곱하기 1시간이 60분이니까 65면 됩니다. 180명이 옵니다. 이것도 포화성 분포를 따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더하면 그대로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1분당 3명이 옵니다. 그럼 59분에 평균 몇 명 올까 했더니 3명 곱하기 59겠죠? 그러면 60분, 1시간엔 몇 명이 올까요? 180명. 그리고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x1이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x2가 포화성 분포를 따를 때 x1 더하기 x2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는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은 아니고 증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를 보시고 그냥 관심 없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카이 제곱 분포에 관한 얘기인데 카이 제곱 분포 정의를 한번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했더니 G1에서 G2, GK까지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정규를 따르면 제곱을 해서 더하면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자유도가 K랍니다. 이게 자유도예요. G1 제곱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1이겠죠?
G1 제곱 더하기 G2 제곱 더하기 G3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3이겠죠? 그래서 자유도가 여기가 1, 여기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x1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x2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1이 뭐냐면 G1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 다음에 x2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G1, G2 제곱 더하기 G3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이니까 2가 됩니다. 자, 요게 M1이고 이게 M2예요. 그죠? 자, 여기서 X1 더하기 X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했더니 X1 더하기 X2라는 거는 이거예요. G1 제곱 더하기 G2 제곱 더하기 G3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겠죠? 자유도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에서 3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1, 2, 3. 즉, 요 3이 나온 건요, 1 더하기 2예요. 즉, M1 더하기 M2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X1, X2가 있는데, 이게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래요. X1, X2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X1 더하기 X2는 어떻게 돼?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항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는 많이 헷갈려요. 자, 여기에 이항분포와 베르누이 분포 간의 관계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를 보면 요거를 읽으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서 푸는 건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핵심 사항은 이항분포와 베르누이 분포의 차이점은 x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항분포는 뭐냐 하면 성공 횟수예요. 즉 이항분포는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이고 베르누이 분포는요, 성공 여부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그 성공 실패인데 확률 변수는 숫자만 취해야 되니까 대신 우리가 성공 실패는 글자 대신에 숫자인 1, 0을 씁니다. 여기서 1은 성공이고 0은 실패입니다. 즉 베르누이 분포는 성공과 실패의 확률 분포이고 이항 분포는 성공 횟수의 확률 분포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렇게 정의할게요. yi를 해보겠습니다. yi는 i차 시행에서 시행 시에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yi는 성공과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확률은 p, 실패할 확률은 1-p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분포냐? 이게 베르누이 분포죠. 자, y1을 보겠습니다. y1은 무엇입니까? 1차 시행 시 성공 실패 여부죠. 근데 이건 뭐나 같이 하면 1차 시행 성공 횟수는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한 번 하거나 한 번씩 1차 시행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거나 하거나, 즉 y1은 1차 시행 시 성공 횟수의 확률 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 자세히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했더니요, 성공 횟수라니까. 이게 마치 바이노미얼 분포랑 즉 이항 분포랑 같아요. 성공 횟수는 1회고 죄송합니다. 시행 횟수는 1회고요. 성공할 확률은 p입니다. 이제 y1 더하기 y2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일까요? 1차와 2차 시행 시 성공 횟수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1차와 2차니까 두 번 시행시가 됩니다. 두 번 시행 성공했어요. 이거는요 한 번 시행시 성공했고, 그래서 이것은 바이노미얼 분포라고 시행했으면 두 번이고 성공 확률은 P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차, 2차, 3차 시행시 성공 횟수입니다. 즉 3번 시행시 성공 횟수고, 이것은 바이노미얼 분포고 시행 횟수는 3번이고 성공 확률 P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이제 x1을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했냐면 바이노미얼 시행 횟수 1번 성공 확률 P를 따릅니다. 이제 x1 더하기 x2를 이렇게 정해야겠습니다. y2 더하기 y3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분포를 따르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두 번 시행시 성공 횟수이고 괄호 안에 2와 P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x1, x2가 있죠? x1, x2가 있는데 그걸 더해 보겠습니다. x1과 x2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3번 시행시 성공 횟수를 말합니다. 3번 시행시 성공 횟수는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이노미얼 분포를 하고 괄호 안에 3p입니다. 자, 여기서 1이 있고 2가 있는데 더하니까 3이 나온 거예요. 좀 더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행횟수 m1번이고 바이노미얼 분포라는데 시행횟수가 m2번이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x1과 x2를 더하면 바이노미얼 분포라는데 시행횟수는 m1 더하기 m2, 그 다음에 p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즉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 나왔고 일반화 시키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제 리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x1이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μ1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입니다. x2도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μ2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때 x1-x2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가, 두 번째는 괄호 안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일반형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1 더하기 bx2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여기 기대값의 특성에서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고 분산의 특성 등에서 관련된 건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뭘 찾으면 이거가 무슨 분포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무슨 분포를 하나 했더니 x, y가 정기분포를 따르면 선형 결합인 ax 더하기 by도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x1 더하기 x1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x2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ax1 더하기 bx2도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서 a는요 플러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됩니다. 요게 플러스 1을 요게 마이너스 1은 바로 이게 되죠.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정기분포를 따르겠죠. 정기분포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의 평균을 구해야 될 거예요. 기대값의 특성은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expected value ax1 더하기 bx2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요거에 따르니까 a 곱하기 2 of x1 더하기 b 곱하기 2 of x2가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μ1 더하기 b 곱하기 μ2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a가
플러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것은 μ1 마이너스 μ2가 됩니다. 왜?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그럼 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variance of ax1 더하기 bx2는요 a제곱 variance of x1 더하기 b제곱 variance of x2 더하기 2ab covariance x1, x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립이라 그랬어요. 독립인 경우는 공분산 항이 0이 됩니다. 독립이면 공분산 0이 되면 이 항이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근데 A는 뭐라 그랬냐면 플러스 1이라 그랬죠? B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긴요 1 곱하기 시그마 제곱, 여기 시그마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 제곱이죠. 더하기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따라서 니을의 이 문장을 보면 x1 x2는 정균법을 따르고 평균이 μ1 μ2고 분산은 이 시그마 제곱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